그런데 문제는 협착증이 진행된 경우에서는 협착을 풀어주는 시술만으로는 증상이 재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경관 협착이 심해서 협착을 풀었는데 다시 통증이 재발한다니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안녕하세요. 재정형외과 서희수 원장입니다. 대표적인 허리 질환, 디스크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을 들 수 있는데요.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저린 경우 내가 디스크인지 협착증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스크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고 치료 방법은 어떻게 다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리 이미지를 보시면 척추뼈가 있고 사이사이에 완충작용을 해주는 디스크가 있는데요. 허리에 부담이 가는 일이나 안 좋은 자세를 지속하게 되면 디스크 외부의 인대가 찢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한 미세한 틈으로 디스크 내부에 젤리 같은 물질이 튀어나와서 신경을 자극해 통증을 일으키는 것을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하고요. 이때 생기는 통증은 좌골신경통 혹은 방사통이라고 해서 엉덩이에서 다리까지 전기가 오는 것처럼 찌릿한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반면 척추관 협착증은 나이가 들면서 디스크 손상이 반복되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미세한 디스크 손상이 지속되다 보면 디스크 내부에 아까 말씀드린 젤리 같은 물질이 조금씩 빠져나오게 돼요. 그러다가 결국은 공갈빵처럼 속이 텅 비게 됩니다. 그럼 점차 디스크 높이도 낮아지면서 척추뼈 사이사이 간격도 좁아지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척추뼈 뒤쪽에서 팽팽했던 황석인대가 구불구불하게 접히면서 신경관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앞쪽의 디스크, 뒤쪽에 구불구불해진 황색인대가 신경관을 좁게 만드는 것을 바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디스크 탈출증이 주로 젊은 사람들에게 생기는 급성 질환이라면 척추관 협착증은 중년 후에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이에요. 즉, 협착증은 외상성보다는 대부분 노화가 원인이기 때문에 좀 더 서서히 진행하고요. 또 가만히 있을 때는 별다른 증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래 서 있거나 걸을 때는 척수신경으로 영양 공급이 많아져야 되는데 좁아진 신경관 때문에 영양이 잘 공급되지가 않는 것이에요. 따라서 협착증 환자분들은 쉴 때 지금처럼 가만히 계실 때는 큰 불편함이 없지만 막상 걷기 시작하면 엉덩이가 무겁고 다리가 저린 통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디스크 탈출증은 디스크 외벽이 터지면서 내용물이 튀어나와 신경을 자극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해주면 됩니다. 신경 자극으로 인한 염증을 줄여주는 주사나 디스크로 인한 신경 압박을 풀어주는 시술이 도움이 되고요. 다만 디스크가 튀어나왔다고 해서 이것을 제거하는 수술은 장기적으로는 디스크의 퇴행을 촉진할 수 있어요. 따라서 디스크를 제거하는 수술은 급성마비나 대소변 장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잘 시행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척추관 협착증은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관의 앞쪽에서는 디스크가, 뒤쪽에서는 황색인대가 신경관을 좁게 만들고 있으니 이 협착을 풀어주면 쉽게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신경관 협착이나 조직의 유착을 풀어주는 다양한 시술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좁아져 있는 신경관을 넓혀주는 신경관 확장술이나 연부 조직의 유착을 미세한 바늘을 집어넣어서 풀어주는 팀스 시술이 대표적으로 협착증을 해결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시술 후에는 좁아져 있던 신경관이 넓어지기 때문에 다리 저림이 상당 부분 완화되게 됩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막힌 하수구를 막대기를 넣어서 이렇게 뚫어주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술 후 신경관이 넓어지게 되면은 척수신경으로 영양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겠죠. 따라서 우리가 오래 걷거나 활동을 해도 이 영양분이 쉽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다리가 저린 증상이 완화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협착증이 진행된 경우에서는 협착을 풀어주는 시술만으로는 증상이 재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경관 협착이 심해서 협착을 풀었는데 다시 통증이 재발한다니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바로 협착증의 근본 원인인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를 치료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디스크 탈출증과 마찬가지로 결국에 척추관 협착증도 디스크가 노화되어 높이가 낮아지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디스크 높이가 낮아져서 척추뼈 사이 간격이 좁아지다 보니까 사이사이의 신경구멍도 덩달아서 좁아지는 것이에요.
따라서 협착을 풀어주는 시술을 아무리 열심히 잘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디스크가 더 노화가 진행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디스크 높이가 낮아지게 되면은 이 시술로 넓혀졌던 구멍도 다시 좁아지게 되어 증상이 재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협착증이 심하게 진행된 경우에서는 협착만 풀어줄 것이 아니라 동시에 디스크를 복원하는 치료를 시행하기도 해요. 이 의학용어로 디스크 복원수술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술은 마치 펑크난 타이어를 수리하는 원리와 비슷합니다. 우리 타이어가 펑크나면 이 땜질하고 그래도 안 되면 속에 공기를 빵빵하게 불어넣잖아요. 마찬가지로 디스크 외부에 갈라진 틈을 콜라겐을 주입을 해서 메꿔주고 이후에 디스크 내부에 히알루론산이라는 물질을 주입을 해서 디스크의 높이를 팽창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코넬 대학교 병원에서 도입된 이 방법은 심한 디스크 탈출증이나 척추관 협착증에서 유용한 방법인데요. 다만 질환 상태에 따라서 협착만 풀어주는 시술로도 충분한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디스크 복원술까지 꼭 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전문의의 조언하에서 내 몸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술을 받았더라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당연히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겠죠. 가장 좋은 관리법, 바로 양반 자세인데요. 평소에 이 양반들이 이렇게 허리를 뒤로 젖혀가지고 어흠하고 다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서 허리를 뒤로 젖혀준 채로 이 자세를 유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허리를 함부로 구부리거나 무거운 걸 들지 마시고 항상 허리를 뒤로 살짝 펴주시는 양반 자세를 유지하시면 디스크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게 됩니다. 또한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엉덩이 근육과 등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도 좀 같이 해보시면 디스크에 가해지는 충격을 이 근육들이 흡수해줘요. 그래서 건강한 허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디스크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은 어떻게 다른지 말씀드렸는데요. 두 질환의 증상이나 치료법은 일정 부분 다르기는 하지만 결국 근본적인 원인은 디스크의 손상이나 노화입니다. 따라서 디스크나 협착증 모두 디스크를 잘 관리하고 치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정형외과 서희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